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월 29일입니다. 자, 알로이스는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살짝 갭이 떠서 시작을 합니다. 요 정도 구간까지 무너진 저점 라인이라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높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래쪽에다가 매도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하락하다가 살짝 머물렀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이제 4,500원 라운드 피겨가 있죠. 그래서 제가 4,500원 한호가 두 호가 아래에다가 매도를 미리 좀 걸어 본 겁니다. 자, 오전에 일찍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요 고점 라인 좀 돌파를 하면 4,400원짜리죠. 여기 매물대만 좀 먹어준다면 충분히 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급 들어오죠.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4,400원 물량 먹었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쭉 뻗어주면서 수급이 확 들어와 줘야 되는데 조금은 주춤주춤하네요. 네, 그렇죠. 돌파되고 뻗어줘야 될 자리에서 주춤하면은 이렇게 이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자, 절반은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알로이스 결국에는 매도 체결이 나갔네요. 여기서 좀 급등이 나왔고 거래가 좀 터지면서 급등이 좀 나왔죠. 자,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 4,445원 자리에서 매도가 나갔고요. 자, 결국에는 오전에 이렇게 이제 거래를 살짝 실어주면서 상승을 시도를 했는데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니까 얘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시장 급락 대비 그래도 얘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굉장히 견실하게 만들어 갔죠. 자, 알로이스 잘 매도가 됐고요.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알로이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지에넌 에너지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차례 좀 돌파가 나오고 이 양봉의 시가까지 좀 떨어졌죠. 그래서 매수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뭐 매매 어떤 정률화된 매매가 아니고 좀 감각적인 매매입니다. 짧게 좀 반등을 노리는 매매고요. 자, 요거는 뭐 물량도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짧게 수익 줄 때 얼른 팔고 나오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지에넌 에너지 다 왔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매도했고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짧게 좀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나왔고요. 조금 더 상승이 나오죠. 자, 뭐 그렇게 시장에서 지금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들어갔고 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지에논 에너지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알로이스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알로이스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본 거고요. 자, 알로이스 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급락을 하다가 저점을 이탈을 하고 살짝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니까 얘는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알로이스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수급이 뭐 살짝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강하진 않고요. 지금 이 3,950원 요 물량을 먹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으면은 뭐 아래쪽에다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물량이 지금 없어졌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겼고요. 자, 요 물량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로이스 시장은 반등을 좀 해주는데 얘는 여기서 좀 멈춰 있네요. 시장보다 좀 빠르게 반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수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알로이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네, 한 종목은 두 번 매매를 했죠. 자, 알로이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로이스는 어제 음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더 터지는 이 가격상으로는 양봉인 이 플러스로 마감되는 봉이 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봤었고요.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위쪽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이런 자리 이제 이탈이 나오면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시장도 안 좋은 영향도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봤고요. 요 시가를 이탈을 하고 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가 갭이 좀 떴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시가 갭이 떴고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나름 반등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에서 절반 물량을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 오전장에 좀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살짝 들어주는 구간이 있었어요. 얘도 이제 빠지긴 했는데 이런 저점 자리를 잘 지켜줬죠. 그리고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하니까 한 차례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걸어둔 물량 4,445원이었죠. 자, 여기서 딱 매도 체결이 되고 수익을 잘 챙기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여기서 만약에 매도 체결이 안 됐다면 저도 이거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이탈 나왔을 때. 다행히 이제 체결이 되고 급락이 떨어졌죠.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 종목이 조금 그래도 강하다, 시장보다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쪽에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죠. 요거 이제 반등 주는 요 양봉을 보고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힘없이 반등도 못하고 오늘 뭐 주구장창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얘는 나름대로 또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좀 약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요 구간에서 짧게 좀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요게 또 한 2%가 좀 넘었죠. 여기서는 뭐 3.25% 나오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는 한 2.7%? 한 그 정도에서 수익이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알로이스는 이렇게 두 번 매매를 통해서 오늘 수익을 좀 잘 냈고요.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가 더 터지는 이 가격상으로는 플러스인 봉으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 거래가 없이 시장 영향 탓으로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전고점 자리 이런 부분이 온다면 또 공략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시장이 안 좋고 종목에 힘이 없어서 밑으로 빠진다면 당연히 손절 라인은 잡고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알로이스는 잘 수익을 내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지에논 에너지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뭐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윗골이 길게 달린 뭐 영망치 음봉이 만들어졌죠. 거의 뭐 최악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일봉상으로 아침에는 이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돌파 매매 겸 움직임이 좀 강해 보여서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대응을 해봤던 거고요. 자, 아침에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자, 이런 자리 돌파 나올 때 여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제가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자리, 만약에 이봉에서 공략을 했다면 이 자리가 이제 제 공략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양봉으로 크게 좀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짧게 제가 수익 내고 나온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짧은 구간, 수익 구간을 줄 때 이 종목도 한 2% 선에서 2.5% 선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요 구간 짧지 않죠? 4.8% 상승이 나왔으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 대비 뭐 수익률로 따지면 충분히 3% 이상도 수익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급락을 했죠. 이 종목도. 정말 이런 윗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면 이거 뭐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단타 매매는 항상 이 손절이란 무기를 꼭 장착을 해야지만 이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에논 에너지도 수익으로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섬유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매매가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오늘 급락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시초가 깨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질 않길래 그냥 짧게 수익 구간에서 뭐 거의 본전가 조금 위에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 매매는 좀 마쳤고요. 오늘 좀 수익을 잘 냈는데 제가 스윙으로 좀 끌고 오던 종목 하나를 오늘 크게 좀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손절 금액이 좀 커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면 자, 요게 이제 알로이스 두 번 매매해서 수익 난 금액이고요. 요게 이제 신라섬유 요거 시초가 깰 때 좀 매수해서 살짝 뭐 반등 줄 때 매도하고서 플러스긴 하지만 뭐 그냥 약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윙으로 좀 끌고 오던 종목 하나 손절을 좀 한 종목이 됐습니다. 자, 3일 동안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얘도 좀 하락을 깊게 줬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에넌 에너지 매매해서 수익을 좀 낸 결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2021년 1월 달 이제 한 달 매매가 마무리가 됐죠. 오늘로 총 한 달 거래일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한 달 동안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좌 오픈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오픈하고 이제는 정말로 계좌는 오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여기까지가 16거래일이고요. 20거래일 매매를 했고요. 20거래일 중에 마이너스가 이제 6거래일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제가 3거래일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20거래일 중에 14거래일이 승이고요. 이제 패가 6거래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률을 따지자면 75%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나오면 수익률은 따라온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수익이 잘 났고요. 이번 달도 저는 뭐 시장 대비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한 달 저는 마감을 좀 잘 했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특징주는 없습니다. 딱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건설주죠. 건설주인데 이 종목이 오늘 이슈가 좀 있으면서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얘는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갔고요. 자, 월봉상으로는 완전 신고가는 아니죠. 이제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고요. 거래대금이 좀 아쉽죠. 거래대금이 뭐 800억 정도밖에 터지진 않았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나름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예, 괜찮게 이렇게 이제 N자 파동 그려가면서 나름 전고점 돌파하고 또 지지도 나름대로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상한가에 잘 굳혔습니다. 예, 거래대금만 더 확실하게 강하게 터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재료도 나쁘지 않죠. 다음 달 초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설 전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건설주 관련해서도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영상의 내용에 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공략할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뭐 시장이 뭐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 종목 수가 넘기 때문에 뭐 거의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특징주로 볼 만한 종목은 없고요. 자,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선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사실 만들어진 건데 자, 여기 이 의미 있는 돌파 지점, 이 3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잘 지지를 해줬죠. 그러고서 N자형으로 돌파를 못하니까 쌍봉으로 죽었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사실 좀 과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뭐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여기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뉴스에서 좀 그거를 크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니까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장의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 지점인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단기 조정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구간서부터는 굉장히 강했던 시장 주도주급들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어제 이 추세선 하락 하단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오늘 좀 반등을 해줬어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를 무너뜨리니까 전고점과 맞물리는 자리가 같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된 전고점 자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6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61선을 터치를 하면서 61선을 닫고서 살짝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강했던 이 코스닥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 이후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 이 전고점 돌파 자리 이런 자리를 좀 기점으로 반등을 강하게 줬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깊게 하락을 주는 타이밍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하기는 쉽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도 상승 추세에 있는 과정이고 시장은 아직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깨는 단기 조정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구간은 과감하게 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하락을 깊게 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21선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만들고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도 단기 반등 구간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의 이 구간에서 지금 구간은 뭐 전체 물량을 다 매수를 진입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부 물량을 진입을 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개인은 오늘도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이거를 누적 잔고로 보자면 지금 1월 달 한 달 동안 개인이 거의 20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1월 달이면은 이 구간부터죠. 자, 여기 이제 상승 나오고서 여기서부터가 1월 달입니다. 그럼 1월 달은 지금 쌍봉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높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은 이쪽 윗구간에서 매수한 평단가로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은 다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자, 종합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피레침 만드는 이 구간에서 이틀간 급등이 나올 때 개인들의 매수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윗구간에서의 개인들의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다 진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구간은 조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 그 부분이 조금은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이 또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던 이유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 부분 있죠? 자, 환율이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으면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시간대별로 좀 움직임을 보자면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급락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 환율 부분은 시장과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을 지금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요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환율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이 주도주들의 좀 움직임을 보자면 차와반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이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의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잖아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를 보자면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니까 시장도 거의 이 차트 모양이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자, 삼성전자도 단기 이렇게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있고요. 아직도 반도체의 2011년도 업황은 굉장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좋은 쌍봉의 모양이 오른쪽 어깨가 낮은 쌍봉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모양은 안 좋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돌파된 전고점, 여기가 이제 갭으로 돌파한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는 나름대로 또 의미 있게 지켜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는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하이닉스 종목도 추세는 살아있다.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학이죠. 금호석유 굉장히 좋고요. 금호석유는 또 단기 이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자, LG화학을 볼까요? 자, LG화학도 나름대로 아직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이 추세선은 살아 있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은 또 배터리 관련한 이슈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오리지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이죠. 자, 이 종목 보면은 뭐 전혀 아직 어떤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는 조금 무너졌죠. 예, 21선이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얘는 여기서 사실 무너졌던 거고, 현재 구간은 조금은 단기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기아차는 완전 쌩쌩하죠. 아직까지도 뭐 짱짱합니다. 자, 얘는 뭐 추세선으로 보자면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뭐 근처도 안 왔죠. 얘도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높은 구간까지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로 인해서 매물들로 인해서 좀 단기 급락이 나온 것뿐이지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주들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강한 섹터의 대장주들,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번 하락 구간에서 또 잘 대응을 한다면 단기간에 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또 좋은 수익률로, 수익금으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